So that if it says the Pokemon wants to 네, join 자, you, then 요번 great. You just 시간 switched over. 국제 물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무역이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물류는 대부분 해상 운송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운송 수단을 조합해서 운송하는 복합 운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국제 물류 일반과 무역이라고 하는 테마로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서는 두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문제. 놀랍죠? 국제물류론에서 두 문제 맞추는 건 아주 기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국제물류론은 시험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법규 싫어하시잖아요. 예, 법규만큼 좀 리스크가 좀 큰 과목입니다. 네. 그래서 한 문제라도 더 맞히는 거에 대해서 의의를 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드리면, 다음 중 글로벌 물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 혹은 맞는 것, 환경 변화로 맞는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보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런 내용들이 좀 너무 많아서 세 개의 카테고리를 구분을 했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의 국제물류,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개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게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물류이기 때문에 좀 더 가성비 있는 물류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물류의 효율성이니까.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신속하게 운송을 한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자, 이것보다는 이제 가시성이 중요하다. 가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성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물건을 보냈는데 그 물건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느 상태인지, 온도는 몇 도인지 이런 것들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가시성 동그라미. 그리고 또 요거 통합 있죠. 통합. 우리 1교시에서도 배웠죠. 통합이란 용어 매우 중요하다. 자, 물류를 하나하나 쪼개서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 큰 틀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여기 또 별표 갑니다. 여러분들. 자, 노트하세요. 통합과 전체의 최적화라고 하는 것. 부분 최적화 나온다? 일단 쓸게요. 부분 최적화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럼 요거는 그냥 무조건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무조건 틀린다. 부분적인 거 틀린다. 네. 그리고 이제 대형화 동그라미. 대형화. 회사도 커지고, 또 선박도 커지고, 또 비행기도 커지고 하는 거예요. 대형화. 한 번에 더 많이 싣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요거 나머지 두 개는 너무 쉽죠? 물류 중요해지고, 보안 중요해지고, 또, 뭐, 인간은 다 새로운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항로를 찾아서 탐험하고 하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두 문제로 이제 출제된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봅시다. 국제물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국제물동량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맞죠? 여러분들도 해외 직구 통해서 물건 많이 구매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거 맞고, 그리고 국가 경제 발전,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 오케이. 아름다운 얘기 나오면 그냥 무조건 맞아요. 이상적인 얘기 무조건 맞아요. 그 다음 5번도 이상적인 얘기 좋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국제물류가 국내 물류에 비해서 짧은 리드 타임을 가진다. 이거는 작년 문제입니다. 이거는 틀린 말이죠. 왜냐, 외국으로 보내는데 리드 타임, 소요 시간이라고 합니다. 리드 타임, 소요 시간.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용어는 물류관리사에서 늘 나오는 용어예요. 소요 시간. 국제물류가 소요 시간이 더 길죠. 근데 짧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네. 자, 요거 앞에 하나만 공부해도 이런 문제 그냥 바로 맞출 수 있죠. 자, 그 다음 인코텀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코텀스 개별적으로 공부하셨어요? 이응 아니면 X로 답하셔도 돼요. 빨리 해야 되니까 이응 아니면 X로 이렇게 공부하세요. 네, 대답해 주세요. 인코텀스 X. 김지연하고 있는 X. 그 인코텀스는요. 오늘 수업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인코텀스를 뭐 인강을 통해서 듣든가 아니면 유튜브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통해서 인코텀스 혹시 요약 강의가 있으면 그거를 좀 줄여서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혼자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코텀스는 버리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절대 안 돼요. 꼭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인코텀스를 공부하셨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이제 제가 찍어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1번. 요걸 공부하세요. 모든 운송 방식에 포함되는 인코텀스냐? 2번.
해상 내수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코텀스냐. 즉, 그룹을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합니다. 1번 그룹, 2번 그룹. 물론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 개 그룹, 또 한 개 그룹. 자, 여기서 키워드 줄일게요. 모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룹, 해상 내수로. 여기다 별표. 자, 출제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인코텀스 규칙이 무엇이고, 해상 내수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이 4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뭐 7개 외우는 것보다 4개 외우는 게 더 편하죠? 그러므로 이 4개를 외우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외워 하지만 이것도 패턴이 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이는 F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물론 얘도 있지만 눈으로 자꾸 좀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네는 뭐 워낙에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좀 익숙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페이지에서는 내수로 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코텀스 4개를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해상 내수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해상 운송은 일반 선박을 이용하는 거고요. 내수로, 그러니까 해상 운송은 다시 일반 선박을 이용해서 배, 바다, 그죠? 뭐 대서양, 태평양 이런 데 있잖아요. 큰 바다에서 운송하는 것. 그리고 내수로는 어디서 운송하는 거냐? 역시 선박이나 혹은 선박 등처럼 배에서 뜰 수 있는 거지만 뭐예요? 호수나 혹은 뭐 강, 운하, 뭐 사대강 이런 운하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배 등을 통해서 운송할 수 있는 것. 이 4가지는 물 위에서 운송하는 것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4가지 외우십시오. FAS, FOB, CFR, CIF. 무조건 외우세요. 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면 인코텀스가 11가지 나왔어요. 왜냐하면 위에서는 7가지, 아래는 4가지. 그래서 총 11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외우면 좋은데 시험에 나올 건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요거. 여러분들 노트하세요. DPU 적으세요. DPU. 적었어요? 그 다음에 CIP 적으세요. 제가 중요도에 따라서 지금 불렀습니다. 얘가 1차,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 2차, 그 다음에 세 번째 CIF 3차. 자, 시간 없을 때 이 3개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시간 있으시면 좀 더 공부하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코텀스입니다. 인코텀스 아까 앞에서 11가지 배웠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하나 보여드리죠.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DPU죠. DPU. 지금 화면 제대로 공유되고 있는 거 맞죠? DPU입니다. DPU라고 하는 인코텀스 조건은 앞에서 그러니까 이 풀네임에서 앞자리, 앞 글자만 땄습니다. D, P, U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해보겠습니다. 수출자가 물건을 보내서 수입자한테까지 물건을 전달하는데 수입자 공장까지 갖다 줘요. 그리고 물건을 내려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즉 화물을 그 도착하는 차량에서 내려야 하는 책임까지 수출자가 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노트하세요. 언로디드를 반드시 외우세요. DPU에서 언로디드, 이 U는 언로디드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양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하. 자, 시험에서 DPU, 언로디드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양하하지 않고 물건을 준다. 그런 얘기가 나와.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화물을 트럭에서 내리지 않고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건 틀린 거죠? 그러므로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하를 해서, 즉 내리는 비용을 누가 낸다? 이해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화물을 이렇게 내리는 비용을 누가 낸다? 혹은 내리는 책임에 대해서 누가 진다? 수출자가 진다? 혹은 수입자가 진다? 수출자가 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수출자가 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인코텀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는 점은 제가 참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만약에 더 긴 설명을 듣고 싶다 그러면 제가 끝나기 전에 제 유튜브 채널 하나 드릴게요. 그럼 거기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코텀스는요. 일단 시험이 좀 복잡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처럼 일단 말이 좀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 말이 많다. 그런다고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한 회차가 한 과목에 40문제예요. 근데 인코텀스는 아무리 못해도 진짜 아무리 못해도 3문제 나오고요. 보통은 5문제 나와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인코텀스만 확실히 알아도 여러분들은 5문제는 그냥 먹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코텀스 다른 조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CIP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우리 아까 CIP 두 번째로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CIP 여러분들 노트 하십시오. CIP 조건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면 바로 이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요거 보험을 드는데 즉 여기다가 생략된 게 있어요. 수출자입니다. 수출자가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의미를 아직 이론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CIF 조건에서는 적을게요, 제가. CIF가 아니고 P. CIF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적하보험을 의미합니다. 적하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화물 운송보험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때 보험을 드는데 어떤 보험으로 드냐? 이게 중요해요. 최대 범위로 든다. 이게 중요합니다. 최대 범위로.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최대 범위가 무엇이냐? 보장해주는 위험이 가장 많은 것이에요. 보장해주는 위험이 가장 많은 것. 그것을 최대 범위라고 합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최소 범위로 수출자가 가입을 하면 된다 그래요. 그럼 어때요? 이건 무조건 틀린 것이에요. 그렇죠? 자, 보험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긴 할 거예요. 자, 더 말씀드릴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잠깐 더 짚고 갑니다. 자, 지금 이제 보험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할게요. 자, 보험은 구약관이 있고 구보험 옛날부터 사용했던 거 적으세요. 그리고 최근에 만든 보험이 있어요. 둘 다 사용합니다. 둘 다 사용하고 있어요. 자, 신보험 먼저 말씀드릴게요. 신보험 중에서 보상 범위가 좁은 게 있고 조금 더 넓은 게 있고 가장 넓은 게 있어요. 어떤 게 더 싸겠어요? 당연히 보상 범위가 좁은 게 싸겠죠. 그죠? 가장 넓은 걸 A, 그 다음 넓은 거 B, 그 다음 C라고 부르고 있어요. A보험, B보험, C보험. 제가 조금 전에 CIP 조건에서는 어떤 보험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어떤 보험? 그렇죠. 최대 보험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대 보험. 그죠? 그럼 여기에서 A, B, C 중에 뭐예요? A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여기 볼게요. 그럼 이제 해결이 되죠. CIP 조건에서 최대 보험으로 들고 그리고 A 보험 같은 게 바로 최대 보험이다. 이렇게 세트로 외우시면 되죠. 그죠? A입니다. C로 해야 된다? 그럼 그거 틀려요. 그죠? 자, 그 다음. 여기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무조건 나온다. 여기는 무조건. 요거에서 그냥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은 바로 CIP를 바로 앞 페이지에서 배웠죠. 바로 앞 페이지에서 배웠습니다. CIP. 다시 복습. A약관. 맞죠? 그리고 얘는 우리가 다른 말로 최대 보험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죠. 이건 이제 됐어요. 오케이. 자, 근데 비교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CIF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왜 그러냐? CIF라고 하는 인코텀스에는요, 보험을 수출자가 들지만 C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뭐라고 써야 돼요? 최대가 맞겠어요? 최소가 맞겠어요? 최소가 맞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시리즈로 정리합니다. CIF, 아까 잠깐만. 아까 그 배운 순서대로 적을게요. CIP 조건에서는 최대 보험을 들고, 그 다음에 A 같은 보험을 들으면 돼.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CIP 말고 CIF라고 하는 조건도 있어요. 그것은 최소 보험을 들고, 그 다음에 C 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죠? 이 페이지에서 핵심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한 문제 나와. 한 문제 맞춰요. 한 문제.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네. 그 저한테 DM으로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마이크로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궁금하신 거 그냥 바로바로 말씀하세요. 자, 한번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짠. 네, 한번 풀어보세요. 자, 배우니까 알겠죠. CIP일 때는 A보험, 그 다음에 CIF일 때는 C보험.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 딱 외우면 바로 맞출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짧은 시간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더 봅니다. CIF라고 여기 나와 있죠. 이름 나오고요. 그죠? CIF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공부하세요. 개별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적어 드릴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필기하세요. 인코텀스 몇 개라고 배우셨죠, 방금? 인코텀스는 총 11개다. 그죠? 그거 배우셨죠? 자, 그 중에서 수출자가 보험을 들어야 하는 조건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딱 2개. 적었어요, 제가. 요 답변하실 수 있죠? 딱 2개, 딱 2개밖에 없어요. 그 딱 2개가 뭐다? C, I, P와 C, I, F다. 요런 차이.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표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는 인코텀스를 큰 틀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도 중요한 걸 제가 찍어드렸습니다. 이렇게 11가지가 있는데, 보세요. 중간에 I라고 있는, 혹은 풀네임으로 인슈어런스라고 적혀 있는 게 몇 가지예요. 요거랑 요거 딱 2개밖에 없죠. 그쵸? 얘네는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제가 방금 필기를 해드렸고, 자, 그러면 얘도 보험을 들어야 되고, 얘도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럼 얘네 둘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어요. 보세요. CIP는 근본적으로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될 수 있어요.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행기로 움직일 때, 비행기로 물건 보낼 때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트럭이나 철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거나 혹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복합 운송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운송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 이런 조건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요거. 우린 요거 외우기로 했잖아요. 이 4개 외우기로 했잖아요. CIF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어? 해상, 배수로. 배로 보낼 때는 요걸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 다른 운송 수단으로 사용할 때는 그때는 CIP를 사용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됐죠? 질문 있으면 지금 해주세요. 왜냐면 인코텀스는 여기서 종료할 거니까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세요. 마이크 키셔도 되고. 네. 자, 요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운송 방식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건 뭐예요? 아까 두 개의 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위에 그룹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우리 네 개 외우기로 했잖아요. 네 개 혹시 기억나세요? 아는 거 있으면, 기억나는 거 있으면 아무거나 한번 불러보세요. 변용섭님, 혹시 기억나는 조건 있으세요? 네 개? 하나라도? 제가 살며시 쓰고 있을게요. FAS라고 하는 조건, 또 FOB라고 하는 조건, 또 C, FR, CI, 뭐예요? 이건 CI? CI? F예요. F입니다. CI, F. 그죠? 얘네가 배로 운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잘 들리세요? 저는 위에 묶인 걸 물어보네요. 이 네 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네 개, 여기 또 있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로만 묶인 게 바로 요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단언컨대 지금 인코텀스 제가 몇 가지 알려드렸어요. 자, 다시 복습합니다. 자, 인코텀스 개념이 무엇인지는 시험에서 잘 묻지도 않아요, 이제. 너무 쉬워서. 여기에서 지금 그룹 구별하는 거 한 문제, 그리고 CIP랑 CIF의 차이, 그거 두 문제,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잠깐만. 네, 요거.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 문제 제가 지금 찍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요겁니다. DPU는 나온다라고 했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DPU는 최근에 개정된, 왜냐면 인코텀스는 10년에 한 번씩 개정이 돼요. 근데 요번 2020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29년까지 쓸 거예요. 그때까지 쓸 게 바로 DPU가 새로 생겼어요. 과거에는 DAT라고 있었는데 그거 없어지고 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건 바로 이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문제. 지금 확실히 저는 세 문제를 찍어드렸습니다.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됐죠?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상 운송으로 가겠습니다. 해상 운송. 자, 그 전체에 국제물류론 범위가 100%다라고 한다면 해상 운송은 약 50%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시간 없으시면 뭘 공부하시냐? 해상 부분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코텀스를 공부하시면 돼요. 이 딱 두 개만 공부하셔도 한 40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꽈락은 면한다는 얘기죠. 해상과 인코텀스만 제대로 공부해도 40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한 문제 나옵니다. 얘는 한 문제. 시험에서 전기선과 부전기선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선박도 정기적으로 움직이는 선박이 있고 부정기적으로 움직이는 선박이 있어요. 전기선을 흔히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라고 얘기를 한다면 부정기선은 뭐냐면 전세버스, 관광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차이예요. 그거를 이해하시면 얘네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표를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지금 체크할게요. 그것만이라도 외우세요. 규칙성 측면에서, 그 다음에 운임 측면에서, 대상 화물 측면, 계약 측면에서 공부하세요. 나머지는 빼도 돼요. 근데 얘네는 공부하세요. 전기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버스가 사람 태우는 것처럼 선박이 컨테이너들 쌓여 있는 걸 막 운송해 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운송하기 전에 컨테이너 하나에 얼마다, 운송비가 얼마다라고 미리 공지를 합니다. 마치 버스처럼. 자, 사전 공지됐죠. 그리고 단 위 화물을 움직여요.
단위 화물은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뭐예요? 컨화물. 컨테이너 화물을 대상으로 해요. 왜?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서 컨테이너처럼 포장이 다 끝난 화물을 운송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물건 택배 보내시면 택배 운송장 발급받잖아요. 그죠? 택배 운송장처럼 해상에서도 운송장을 발행합니다. 그게 바로 선화증권, BL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표 갑니다. 별표, BL. 여러분들은 BL, 요 단어를 노트하시면 됩니다. BL 관련해서는 약 3문제 출제됩니다. 두세 문제. 네, 그리고 제가 요것도 동그라미 칠게요. 자, 요거 지금 만약에 필기할 시간 없다. 그럼 이거 지금 핸드폰으로라도 사진 찍어서 이 부분은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사진이라도 찍으세요. 캡처하시던가. 됐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돼요? 네, 좋습니다. 자, 작년 기출문제 풀어보세요. 자, 볼게요. 부정기선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어요. 부정기선 어디 있었습니까? 아까 오른쪽에 있었죠. 전세버스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컨테이너 화물에 주로 이용된다? 이거 틀렸죠? 왜? 컨테이너 화물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화물이에요. 그죠? 선박이 빨리빨리 싣고 내릴 수 있게. 그러므로 얘는 전기선에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어떤 배가 컨테이너 꽉 채고 가잖아요. 그런 게 컨테이너 선이에요. 근데 어떤 배는 기름을 태운다거나 가스를 태운다거나 그러죠. 예, 밀가루, 뭐, 콩 그런 거 있죠. 석탄 이런 거. 그렇게 배 하나를 전체를 다 빌려서 그런 딱 맞춤형 화물만 마치 이삿짐처럼 딱 그런 화물만 옮겨주면 그거는 부정기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해결됐죠?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주로 사용이 된다? 그럼 그건 뭐예요? 전기선에 대한 내용이다. 그죠? 자, 요거는 한 문제 나옵니다. 시험, 이렇게 전기선, 부정기선을 비교하게끔 하는 문제가 이렇게 문장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라라고 제가 적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공부하고 계신 교재가 있을 겁니다. 그 교재에서 보면 이 해상 운송에 관련된 서류가 한 10개 이상 나올 거예요. 10개 이상. 그 중에서 다 공부하실 필요 없고요. 요거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건 적을 필요 없죠? PPT에 있으니까. PDF 드렸죠? 자, 이 중에서도 5개 너무 많다? 그럼 또 줄여야죠? 자, 요거. BL. 이런 건 노트에 하세요. 자, BL은 공부해야 된다. BL 공부해야 된다. BL. 그리고 또 뭘 공부해야 된다라고 적으시냐면 요거 적으세요. LG를 적으십시오. LG. 다른 건 몰라도 이 2개는 공부하기로 합시다. 이게 무엇인지 공부하세요. 무엇. 다시 적을게요. 요것과 그다음에 요것. 자, 이 서류들이 무엇인지 개념을 그리고 언제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사용하는지 네, 요거 3개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 수업은 요약 강의이기 때문에 이 2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혹은 혼자 공부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요. 저는 더 중요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사용하느냐. 여기서 말한 어디서라고 하는 것은 출발지와 도착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BL은 뭐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운송장입니다. 운송장. 자, 여러분들이 택배를 보내세요. 그러면 보내는 사람 측에서 운송장을 발급을 하죠. 그죠? 여러분들 택배 보내시면 여러분들이 발급받잖아요. 그죠? 이래서 운송장은 늘 출발지에서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이게 뭔지는 제가 지금 설명을 안 드리겠으나 LG라고 하는 서류가 여러분들 교재에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출발지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아요. 도착지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세트로 공부하시면 돼요. 감 잡으시겠죠? 자, 지금은 우리가 시험이 한 달하고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그거는 지금 생략을 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제가 페이지를 뺐어요. 너무 많아서. 제가 한번 그 문제를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기가 이렇게 5개가 나왔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또 저 추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말고 다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뭐였냐면 다음 중 도착지에서 사용하는 해상운송 관련 서류는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도착지에서 사용하는 서류로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요거를 꼽으시면 되는 문제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운임이에요. 운임에서는 1개 혹은 2개 정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2문제 나온다. 2문제. 자, 요거는 그냥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연습 문제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 어떤 교재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운임이 나와요. 운임. 해상 운임. 근데 종류가 한 30개 혹은 40개 정도 있을 거예요. 네. 무슨 운임, 무슨 운임, 무슨 운임, 무슨 운임 이렇게. 뭐 우리가 버스 탈 때도 정상 운임, 청소년 우대 운임, 또 뭐야 유아 우대, 장애인, 또 군인 할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상도 그렇게 여러 가지 운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것들 여기에 있습니다. 자, 3, 40개 정도 되는 그 운임의 항목 중에 여러분들은 이거는 반드시 공부하세요. 그 중에서도 약어. 요거 3개 찍어 드릴게요. 요거는 출제자들이 제일 사랑하는 용어입니다. 노트하세요. FAK, 바프, 카프.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공부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FAK, 바프, 카프.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한 창피하시면 쑥스럽거나 창피하시면 DM으로 보내세요. 제가 그리고 4시 반까지 오늘 수업 끝날 때까지는 그래요? 소리가 끊겨요? 지금은 어때요? 제가 이거 랜선을 아예 선을 이어서 웬만하면 안 끊겨야 되는데 왜 그러지? 지금 괜찮아요? 네. 죄송합니다. 혹시 소리가 끊기면 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럼 자리를 좀 이동을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이제 BL로 보겠습니다. BL.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나는 2문제 나올 것 같아요. 2문제. 자, 여기에서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2개에서 한 문제 나올 겁니다. 자, 요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BL은 해상운송장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쵸? 해상운송장, 택배운송장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해상으로 움직인다라고 해서 우리는 해상운송장이라고 하는데
그 운송장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운송장도 그러니까 선박 회사에서 발행을 하느냐, 혹은 대리점에서 발행을 하느냐 등등으로 너무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들 교재 보면 너무 많을 거예요. 다 공부하실 필요 없이 그 해상 운송장의 종류 중에 이게 있습니다. 이거 키워드예요. 요렇게 적혀 있는 단어들이 여러분들 교재에 있을 거예요. 이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이것만. 그 다음에 운송장 말고도 이 운송장을 또 다른 이름으로 좀 변형해서 부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요런 거예요. 자,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중간 난이도. 늘 나오는 내용이 바로 여기고요. 요거는 고득점 할 때 공부해야 되는 내용.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한 달 좀 더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자, 근데 아직 공부 안 하셨으면 이게 뭔지도 모르겠지. 찍어줘도 모르잖아요. 그죠? 이거는 여기다 적을게요. 운송장의 종류다. 네. 구분, 기준에 따른, 네. 이렇게 좀 적을게요. 운송장 종류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부분은 뭐냐면, 여기다가, 바로, 여기 아래다 적을게요. 이거는 해상 운송장과 항공 운송장의 을 비교하는 거. 이것도 한 문제 나오고요. 아이고, 잘 안 보이죠? 다시 적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약어로 썼는데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그냥 약어로 나와서 제가 그냥 약어로 적어버렸습니다. 이 약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BL은 해상운송장, 그리고 에어웨이빌은 항공운송장이에요. 얘네를 비교하라는 게 한 문제로 나옵니다. 한 문제. 그건 반드시 나옵니다. 제가 뒷페이지에서 더 보완 설명할 거예요. 반드시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다른 테마로 그 해상 운송에서도 좀 다른 항목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 연합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유엔도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뭐 EU가 있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상에도 아주 유명한 국제 기구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구가 유엔이죠. 유엔에서도 해상을 관할하는 그 하위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IMO예요. 별표 갑니다. 자, 요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별표 3개 합니다. IMO 키워드 해사 해양 안전을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IMO 해상 안전. 시험에서 해상 안전에 관련된 국제기구로서 하면서 막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서 유엔의 산하기구다. 그럼 그냥 무조건 IMO 찍으시면 돼요. 하나의 법칙처럼 공부하시면 됩니다. 한 문제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국제물류론 약 40분간 지금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찍어드린 거에서만 지금 10문제 이상 나올 수 있어요. 정말. 네, 그 다음에 이제 항공운송으로 넘어갑니다. 항공운송은 나오는 게 뻔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GCR이라고 교재에 나올 거예요. 항공운송에서 GCR. 그런 다음에 이런 단어가 또 있을 거예요. 그 GCR 다음 페이지 보면 SCR, CCR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은 단어가 어려워요. 근데 요거 되게 쉬워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버스 탈 때 정상 요금이 있고 초등학생 요금이 있고 노인 요금이 있고 또 뭐 장애우
군인, 뭐 이런 거 딱 있잖아. 할인요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일반, 얘는 정상가. 제너럴이잖아요. 그죠? 비행기를 운송하는데 정상가가 있어, 정상가. 근데 우리 옷 같은 거 살 때도 정상가가 있잖아요. 근데 할인도 있잖아요. 그죠? 한국에서도 할인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그게 SCR이에요. 할인, 체크, 할인. 키워드. 제가 지금 키워드 체크합니다. SCR은 아예 할인해주는 요금이에요. 근데 요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죠. 요거. 근데 어떤 물건은 비싼 거는 할증, 더 돈을 비싸게 받고요. 싼 것, 신문, 잡지, 카탈로그 이런 것들은 저렴하죠. 그리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는 싸게 받아요. 그래서 할증해주는 품목과 할인해주는 품목도 있어요. 근데 얘네 둘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CCRE라고 전 세계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품목을 분류해서 비싸게 받거나 싸게 받거나 하는 요율이 됩니다. 요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GCR 첫 번째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CCR 공부하세요. 얘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출제할 게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 자, 우리는 좀 전에 해상운송장을 배웠죠. 해상운송장.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해상운송장은 BL이라고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항공운송장은 또 다른 말로 불러요. 이렇게. 에어, 웨이, 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근데 아까 시험에 나온다고 했던 거 있죠? 바로 그게 요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당당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나옵니다. 보기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음 중 에어웨이빌과 BL을 잘못 비교한 것을 골라라.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서로 뒤집어지겠죠. 서로 바꿔요. 그런 것들이 이제 틀린 답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요거. 단어가 좀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자, 참고로 얘기하면 BL은 증권이라고 불러요. 해상운송증권, 해상운송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치 상품권 같은 거예요. 상품권. 자, 우리가 쿠폰 상품권이 있어요. 혹은 이 쿠폰을 갖고 있으면 무슨 명품 가방 하나를 교환할 수 있대. 교환권. 해상운송장은 교환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종이가 있으면 물건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걸 증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에어웨이빌 항공운송장은 그런 증권이 아니다. 유가증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바로 키워드가 됩니다. 저는 더 깊게 알려드리고 싶으나 이 요약 강의라서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PPT 있으니까 거기서 참고하세요. 에어웨이, 아이아타라고 합니다. 아이아타라고 하고요. 네, 이 단어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고득점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어웨이빌은요. 3장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운송장, 택배 운송장도 3장 발행, 항공 운송장도 3장 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용도가 다른데요.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세 번째 장은 송하인용이다. 송하인용이 뭐냐? 이거는 적으세요. 수출자를 의미한다. 3장 발행해서 세 번째 장은 보내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구나라고 알고 계실게요. 여러분들 택배 보내실 때도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한 장은 여러분들이 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번째 장이다? 세 번째 장이다. 요건 시험에 나오죠. 지금 요 에어웨이빌 요 한 페이지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겠습니다. 뭐 많게는 2개도 나오고요.
아이아타라고 하는 곳에서 에어웨이빌 전 세계 양식을 통일을 했고, 그 다음에 에어웨이빌은 이렇게 세 장으로 발행된다라고 하는 거 보기 하나, 그리고 송하인용 보내는 사람이 세 번째 장을 사용한다. 이거 하나. 이런 식으로도 이제 보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네. 한번 이거 보실래요?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 자, 틀린 거 보이십니까? 2번이 틀렸죠. 왜냐? 항공화물 운송장 두 번째 장은 송화인용이다 라고 썼어요. 틀렸죠? 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화인용은 세 번째 장이에요. 세 번째. 3. 그죠? 네. 그리고 이거 색깔 같은 거 나오는데 색깔 외우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요거는 나오죠. 우리 아까 해상에서 해상국제기구 IMO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랑 서로 세트로 공부하세요. 이카오. 얘 세트로 공부하세요. IMO는 해상. 그리고 이카오는 뭐? 항공. 네, 요런 식으로 서로 비교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얘네 섞어서 한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한 문제는 최소 나옵니다. 최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항공 마무리하고요. 이제 복합 운송. 자, 포워더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혹시 공부하실 때 어려우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화물의 여행사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화물 시장에서 여행사.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여행사처럼 똑같은 일을 해줘요. 자, 문제는 포워더가 하는 역할이 아닌 것 하면서 이런 보기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친숙한 용어가 있죠. 봐봐요. 보험 증명서, 보험 서류를 발행한대요. 자, 여러분들 여행회사에서 보험 서류를 발행해요? 아니죠. 여행사는 티켓팅을 대행해 주거나 혹은 전체적인 여행을 코디해 주거나 하는 역할을 하지 보험회사가 아니죠. 여행사는 보험회사가 아니죠. 그죠? 근데 얘는 보험 서류를 발행해 준대요. 포워더라고 하는 회사가. 여행사나 마찬가지인데. 그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보험 서류는 누가 발행하죠? 그거는 보험 회사에서 발행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 포워더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으나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포워더가 아주 유명한 용어예요. 여행사 혹은 그러니까 화물의 여행사 혹은 국제물류 주선업자라고 불립니다. 이게 공식 명의예요. 이런 회사가 하는 역할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게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전형적인 문제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페이지고요. 복합운송 루트라고 해서 한국을 기준으로 해서 유럽으로 가는 거냐 혹은 그 미국 쪽으로 가는 거냐에 따라서 그 루트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지금 그림으로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교재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그 루트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각자 루트에 대해서. 자, 저는 지금 이 그림에 하나, 둘, 셋, 넷, 8가지의 루트를 저는 말씀드렸고요. 이 중에서 지금 노트 해주세요. 노트 하세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요거. 그 다음에 얘랑 얘. 4가지만 공부하세요. 나머지 다 공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찍어드리는 4가지만 공부하셔도 시험에서 시험 준비가 됩니다. 4가지. 네. 그리고 상세적으로 공부하시려면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서 이런 루트의 설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 인강을 들으시면 좋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짧은 시간 내에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혹시 인강을 듣기 싫다 그러면 공짜라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보이고 있는데, 유튜브 들어가시면, 죄송합니다. 자, 유튜브 들어가시면 물류TV라고 있어요. 물류TV. 제가 운영하는 채널인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 요약 강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물류관리사 특강이라고 있습니다. 예, 요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요약하시면 돼요. 요약하는데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니까 언제든지 마음대로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거 내용 보시면 이렇게 ASMR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출퇴근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도록 ASMR이랑 요약 강의 다른 것들도 많이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링크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수업은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시 반까지는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있을 거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DM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2시부터는 이제 박준혁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